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2021년에 중국의 시앙하이 짜오통다쉐 상하이 교통대학으로 교환학생 간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나중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고등학생 분들이나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시고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교환학생을 간 이유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19년에 입학해서 1, 2학년 때에는 학생회나 공대 기자단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겁고 같이 일하는 게 재밌어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 막상 제 전공 자체에 관해 깊게 고민할 시간은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다니는 건 좋은데 내가 조선해양공학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학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했어서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회에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나라인 중국에 가서, 특히 중국의 조선해양공학과를 방문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개척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년 8월이었고, 교환학생이라는 게 사실 가고 싶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긴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요. 저는 다행히도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교환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어서 바로 신청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한창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상하이에 있는 이공계 명문 대학교인 상하이 짜오통다쉐 상하이 교통대에 조선공학 전공으로 교환학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교환학생을 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 중국은 여러 가지 봉쇄 조치가 풀리고 있던 시점이었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 21년 초에 마스크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그 이후로는 마스크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때 가두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장단점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교환학생을 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환학생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OIA라고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라는 서울대학교 본부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하는 국외 파견 교환학생에 신청해서 파견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과대학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공과대학 GLP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약자였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 공과대학과 연결된 해외의 다른 공과대학들의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OIA를 통해 갈 경우에는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전체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 학점이 정말 좋은 학생들도 다른 단과대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많겠죠. 대신에 OIA에서 갈 수 있는 파견 대학은 되게 다양하고 많은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꼭 공학적인 전공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을 다녀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갈 때에는 OI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선택지가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공과대학에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공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협정을 맺은 해외 공과대학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 학교들도 물론 다 정말 유명하고 명망 있는 대학교들이죠. 다만 이제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학교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공과대학 학생들하고만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공대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거,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지원할 수 있어서 저의 경우에는 1학기에는 OIA에서 주관하는 파견 프로그램으로 상하이 교통대학에 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공대 GLP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학기 때 바로 연결해서 다른 중국의 공과대학을 또 경험해보고 싶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2021년 1학기에 이미 상하이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2학기 교환학생
선정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한 학기만으로도 충분한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2학기에 신청했었던 교환학생은 취소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사실상 1년을 외국에서 2가지의 교환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다녀올 수도 있는 거였죠. 그리고 제 친구의 경우에도 교환학생은 아닌데 해외에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한 학기 참여하고 바로 다음 교환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1년을 해외에서 보내다가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꼭 교환학생뿐만이 아니라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스노잉이라는 프로그램이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주위를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잘 조합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교환학생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주위의 후배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교환학생 생각이 있다면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교환학생이라는 게 딱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자마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엄청 많고 준비하다 보면 새롭게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환학생을 2년 뒤 가을에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한 학기 전에 준비하면 약간 빠듯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단 가고자 하는 학기로부터 한 학기 건너뛴 이 전 학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쯤은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인기가 많은 해외의 유명 대학들은 교환학생을 가기에 성적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사실 학점 관리부터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2025년 3월에 해외로 교환학생을 가겠다 라는 계획이 있다면 OIA 프로그램이든 공대 GLP 프로그램이든 이전 연도 2024년에 8월이나 9월에 접수를 시작해요. OIA가 8월 정도에 신청할 수 있는 편이고 GLP 프로그램은 OIA의 선정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OIA에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선정 결과를 보고 그 다음 GLP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8, 9월에 모집 요강이 뜬다고 해서 그때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서류 준비 자체는 6, 7월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예를 들면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촉플 같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한데 그런 시험은 6, 7월에 응시해야만 안전하게 8, 9월에 접수할 때 성적을 제출할 수 있겠죠. 또 그거 외에도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학과의 담당 교수님께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고 학업 계획서도 준비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6, 7월부터는 서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6, 7월에 토플 시험을 보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죠. 영어에 엄청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닌 한 3개월 정도는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3월부터는 영어 학원에 등록한다던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2025년 3월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2024년 3월에 영어 학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때요? 딱 준비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걸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막상 접수를 해야 되는 기간에 너무 우왕좌왕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남자분들은 군대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인턴과 대학원 진학 결정이 겹겹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교환학생을 제때 접수하지 못해서 한두 학기가 밀려버린다고 하면 이 졸업이나 이후의 일들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시고 늦어도 1년 전부터는 서류 준비, 영어 시험 준비를 조금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OIA랑 GLP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나면 거기서 또 끝이 아닌데요.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요. 우선 제가 했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OIA의 국외 파견 프로그램과 GLP에서 학생 개개인과 그 해외 학교를 연결해주는 행정적인 일까지 맡아서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다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IA나 GLP에서 그 학교에 우리는 이번 연도 이번 학기에 학생들 몇 명을 보내기로 했다 라는 사실만 전달해주면 한 학기 공부하기 위해 그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증명서 기록
등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을 마치는 건 이제 학생들의 몫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서로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는 두 대학이 연결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체계라고 할 게 딱히 없고 모두가 그냥 메일로 물어보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해외 대학에서 이제 한국 교환 학생들을 담당해 주시는 분도 저희와 영어로 소통하면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서 메일로 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에 저희의 정보를 기입해서 드리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런 절차까지 전부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비행기표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짐을 싸거나 해당 국가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알아보거나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그리고 해당 국가의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특히나 저는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잖아요. 다른 국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비자 발급을 직접 서울에 있는 비자 발급 센터에서 했어야 돼서 직접 삭기 중에 시간을 내서 서울역 인근까지 갔다 왔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절차가 많았네요. 저도 다 미화돼서 잊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모든 귀찮은 절차를 다 밟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을 다녀오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의 장단점에 관해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면서 미래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조선해양공학 수업을 듣고 저 스스로도 남는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힐링이 돼서 그 다음 학기, 그 다다음 학기에 학업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공부하면서 좀 힘든 점이 있어도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진짜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8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 4년제 교육과정 중에서 한 학기를 빼서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업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한 학기를 빠지면 그 다음 학기에 이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1학기에 개설되는 강의와 2학기에 개설되는 강의가 다른데 1학기 강의와 2학기 강의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학기 강의를 듣지 않았더니 그 다음 2학기 강의를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졸업 요건을 맞추려면 결국에 1년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2학기를 의미 없이 보낸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잘 계획해서 다녀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교환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